됐습니다. 가시죠. 기린님 조금만 들어가면 잠깐만. 네. 자 갑시다. 고고고. 됐어요. 3G 루퍼는 네. 3G가 참극을 영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루퍼는 이제 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비극을 겪으면서 다시 이야기 시작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비극을 끝날 때까지 되풀이해가면서 그 비극을 돌파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의 도시를 배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카드들은 NPC들이죠. 론플레이어 캐릭터. NPC. 이런 NPC들이 등장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이 주인공은 총 3명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어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각각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자신의 핸드폰에 깔린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적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자신의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시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적어 자신의 일생을 담았던 일기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작동을 시작하거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나 혹은 일기장의 페이지가 이게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과거로 다 돌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각자 정하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주인공의 덱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덱의 종류는 동일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카드들을 들고 있어요. 아다 카드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카드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고 다음 날이 넘어가면 다시 핸드로 돌아오는 카드가 있고, 루프당 한 번밖에 사용 못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군이 그런 루프당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이거 사용했다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카드가 빠졌으니까 내가 다음에 이 카드를 사용해서 막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 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각본가가 되고, 이 각본가는 이 도시를 배경으로 일종의 신 같은 존재예요. 이것을 이 도시를 배경으로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비극을 되풀이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각본가에 의해서 의지를 조종당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비극을 저지르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범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건의 비극을 알아내고 이 루프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루프를 진행하면서도. 그래서 이 게임에는 패배 조건이 승리 조건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승리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루프 횟수가 사실 목숨이에요. 루프 횟수를 실패하게 되면 처음에 3루프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나 뚫어요. 2루프가 남겠죠. 또 한 번 더 실패하게 되면 최종 루프로 돌입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엔드네. 엔드인데, 자, 승리 조건 중 하나, 이 엔드에 도달하기 전까지 루프를 보면 이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일자가 이 시나리오가 총 몇 일까지 있는지를 표기합니다. 날짜인데 제가 이 시나리오는 총 3일까지 있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작 시나리오는 잠시만요. 3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외우고 있네요. 지금 3일까지인데 4일째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리입니다. 이 4일째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이 각본가의 능력, 각본가의 시나리오는 3일까지 구성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4일까지 도달하게 되면 각본가의 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달하지 못했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끝났어야 돼. 4일째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각공자는 3일 안에 터트려야 된다. 네, 맞아요. 근데 못 터트리면 성공을 우리가 못 터트리게 만들면 성공. 오케이. 그래서 이 성공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뭔가가 어긋나거나 하는 바람에 마지막 루프를 소진하게 됨으로써 비극의 결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마지막 기회가 딱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각본가와 대면하게 되고 각본가의 각본을 맞출 수가 있어요. 2가지 요소를 맞추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각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앞에 놓여진 이 하나의 A4용지 종이들이 각본의 도움말들이에요. 각본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 Y룰과 X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본은 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Y룰과 X룰. 2가지를 합쳐야만 각본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이 Y룰과 X룰에 대해서 설명해. 이거 잘 들으셔야 되고 모르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Y룰, 살인계획, 수자의 등불, 지켜야 할 장소 3종류. X룰, 칼부린 살인마의 그림자, 불안한 선물, 최악의 시나리오 3종류, 3종류씩 있어요. 이 중에 한 종류씩 합해서 하나의 각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11 위에 이제 핵심인물, 살인정보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등장인물들의 종류예요. 자, 그러면 살인계획 더하기 칼부린 살인마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각본이. 그러면 핵심인물 1명, 살인청부자 1명,
흑막 한 명. 왜냐면 이게 살인계획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칼부린 살인마의 괴제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성동가 한 명, 연쇄 살인마 한 명에서 총 5종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일반인이에요. 역할이 없는 것들이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X룰과 Y룰을 통해서 총 5종류의 역할이 주어진데 등장인물들 8명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점.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일반인입니다. 뭐 마피아 게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 규칙이 있어요. 각 규칙, Y룰, 각 룰마다 추가 규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추가 규칙에 보면 패배 조건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각 공간한테 특수한 능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예시를 네, 질문 하나 하시죠. 룰엑스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골칫거리 둘레 있는데 이건 2명이 있다는 골칫거리라는 직업이 2명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골칫거리라는 역할이 2명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대해서 이제 X룰과 Y룰에 대해 설명 끝났고 그 밑에 역할이 있어요. 역할들마다 다 능력들 다 있고 최대 인원들이 주어져 있고 우호 능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공시선마, 선무가, 연쇄살인마가 있고 참고로 이런 것들 다 입문자 페이지입니다. 본판 페이지로 넘어가면 뒤집어서 더 많은 역할들을 사용하고 더 많은 룰들을 사용하시고 맞네. 장난 아니네. 확장팩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종류가 나오고 또 다른 역할이 추가됩니다. 굉장히 상당합니다. 추리 게임 중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흔히들 있는 뭐 디텍티브라든지 뭐 셜록 앤 왓슨 앤 홈즈 이런 거랑 추리 궤도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다른 류의 추리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증거를 담보해서 여러분이 진짜 아무런 밑바닥 없는 곳에서 추리를 시작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고 얼마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엄청 머리 많이 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아군을 탓하지 마십시오. 동료는 믿는 겁니다. 너도 이 탓이야. 동료를 원하는 동료를 탓하는 게 아니라 탓할 거면 각본갈 탓하세요. 나가기 전에 일단 각본갈 탓하시고 자 그럼 계속해서 역할에 대해 설명할게요. 역할 최대 인원이 있습니다. 각본관 이 최대 인원보다 많게 역할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설령 최대 인원보다 많게끔 룰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최대 인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우호 능력인데 자 우호 능력이 어떤 거냐 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인물들에는 카드 하나 봐주시죠. 능력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스타트할 때 인원이에요?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룰 X랑 룰 Y를 쓰면 지금 합치면 웬만하면은 이 수를 넘거든요. 보시면 4명인데 룰 X랑 Y를 합치면 위도 두 명. 왜? 아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 장롱천 4군데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자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인물의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하트 표시가 되어 있고 텍스트가 적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텍스트의 능력들은 이 도움말에 있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게 멀다 그러면 이걸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 하트 표시들이 어떤 거냐면 이 하트 수치만큼의 5호라고 하는 이 하트 토큰이 있어요. 이걸 쌓게 되면 얘가 이제 해당되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하트가 3 있잖아요. 그럼 3개 이상 쌓아야 되고 4개 있으면 4개 이상 쌓아야 돼요.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죠? 네. 보호적인 그리고 행동을 이런 해야 돼. 부분은 각본가는 쌓지 않아요. 각본 우호를 줄일 수 아야 우호를 막을 수는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얘네한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네. 우호를 주어가지고 우리 편을 돕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얘네들은 여러분과 크게 우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호가 좀 있는 애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호가 없고 네. 크게 여러분과 연을 쌓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들과 이제 연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 이 카드가 있고 우 플러스 이 카드가 있습니다. 우 플러스 이 카드는 루프당 한 번밖에 못 쓰고 이해하시죠? 왜요? 이 아이돌이 근데 살인 청구업자면은 구호를 쌓아도 무시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우호 능력에 대해 나오는데 우호 능력에 보면 절대 무시 불사라는 게 있어요. 불사는 뭐 이번에 여기서 안 죄송한데 나와요. 우호 능력 어디? 역할 쪽에 보시면 최대 역할? 인원 어디? 역할이 여기 있고요. 이거 네, 5 있잖아요. 있어. 네, 5 절대랑 그다음 무시가 있는데 절대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적으로 무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무시의 경우에는 각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의 우호능력 쓰려고 해요. 근데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호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네, 절대 우호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호를 쌓아서 얘네가 능력 사용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각본가는 여러분은 아이돌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아이돌은 여러분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보면 절대가 있고 2개가 다 체크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네. 맞죠? 아니요, 무조건 절대예요. 이거 무조건 절대라고. 그럼 왜 2개가 같이 표시돼 있어요? 그러게 오탈자 같네요. 선택에도 표시가 돼 제 있는 거랑 거야. 달라요. 예? 제 거랑 달라요. 이거 지금 갖고 계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절대 우호 무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달라? 형님 뭐라고 돼 있어? 다르네. 왜 다르지? 제가 이거 오탈자. 아니 근데 저기랑 아예 달라 양식이.
그러네요. 뭐지? 한개가 다르네. 보도 있게 다르네. 아니 그러니까 저만 나. 저만 다르네. 이게 맞아요. 그거 아 저거는 뭔가 잘못해서 재판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네요. 예, 뭔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재판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된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죠. 능력에 보면 이제 우호무시 이렇게 나와요. 좋습니다. 아 우호무시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우호무시는 우호를 무시하든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 우호 절대 무시는 무조건 무시가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이해가 선택은 됐다. 아까 해동을 이해가 할 거고 이 능력이 절대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우호 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추리하셔야 됩니다. 예측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본가가 블러핑 치겠네요. 그다음 역할마다 추가 능력이 있어요. 추가 능력은 이제 룰에 따라 대표적으로 핵심 인물 한번 볼게요. 핵심 인물은 강제 이 캐릭터 사망 시 주인공을 패배한다. 즉시 루프를 종료한다. 핵심 인물은 이 시나리오 끝까지 된 인물로 여러분이 이 자리 지키지 못하면 즉시 루프에서 패배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없는 시나리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등장 인물들 역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룰 X Y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라운드 종료 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선택 각본가 능력 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이제 선택 능력들은 각본가가 선택해서 사용해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은 딱 하나 고능력만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사건 이 게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은 뭐냐? 등장인물들을 보면 다 왼쪽 상단에 불안인계라는 수식가 있어요. 불안인계 가 있는데 불안인계 2칸, 3칸, 2칸 KT 멘탈 수치예요. 이 캐릭터 불안을 견딜 수 있는지 불안 토큰이 있습니다. 각본가나 혹은 심지어는 플레이어들조차 주인공들조차 불안과 싸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불안을 쌓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제 이 캐릭터는 불안 상태가 돼요. 그리고 불안 상태가 된 캐릭터는 자신이 범인인 사건에 벌어질 때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이 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나리오는 3일째 사건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각 사건에는 무조건 범인이 한 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만 할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을 할 때 얘들한테 얘가 예를 들어서 범인이었다 칩시다. 하나 쌓인 상태면 두 개 불안인가 있는데 안 올라갔잖아요. 얘는 불안 상태 아니에요. 3일째가 도달했어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만약에 2개 이상 쌓여서 불안 상태가 된 상태에서 3일째가 도달했잖아요. 만약 이 사건이 자살이었다고 칩시다. 여기 사건들에 보면 사건 종류가 다 있거든요. 그냥 뭐 자살이라고 있어요. 범인은 사망하고 얘가 이 사건의 범인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안 인계가 도달했죠. 사건 일자가 3일이에요. 3일째예요 지금 현재. 사건 일어났어요. 자살하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질문을 할 게 있으면 그 즉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중에 즉시 하는 게 나아요. 즉시 하는 게 나아요? 네, 즉시 하는 게 나아요. 이 사건의 종류는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각본에 정해져 있어요. 각본가가 한 개를 정하는 거죠, 한 개를. 무조건 시나리오 정해져 있어요. 예, 게임 각본가가 시작할 한 개, 네, 한 개만. 한 개만 정한 거고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요. 이 중에 하나가 자, 아니 근데 그 시나리오라는 게 룰 X Y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작곡가만 그 시나리오에서 정해요. 이 책에서 정해줘요. 정답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정답이 있다. 근데 정답이 이거 있다.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중에 하나만 있어요? 네, 하나만 있어요, 사건이? 사건 똑같은 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진짜 종류별로 다양해요. 아, 근데 이거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는데. 네. 네. 근데 그때 이미 시나리오에 정해져 있다. 자, 사건이.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시작할 때 알려줄 수 있고 시작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난이도 조절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막 쫓아가면서 원래는 이게 서로 토의할 수도 있고 안 토의할 수도 있거든. 토의도 예, 예. 원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게임 중에는 원래 안 하는 게 엄격한 룰이고, 근데 우리는 토의하다고 하다가 각본가가 이거 일하니까 너무 쉽게 풀릴 것 같다고 갑자기 이제 그걸 막았거든. 아, 저는 그냥 시작할 때 정하고 시작할 거예요. 저 합의하고 시작할 거라서. 네네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를 시작할 때 알려주는 게 좋으세요? 알려준다는 게 사건을? 네, 사건을. 왜냐면 시작할 때 사건이 이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해서 다 아, 알려주죠. 날마다 사건이 정해져 있어요? 네. 아. 사건이 어떤 식으로 보면 자, 이 시나리오에는 3일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네. 난이도 조절하는 건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 게임 시작할 때 사건 말 안 해준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3일째 도달하잖아요. 그때 마스터가 이렇게 딱 카포가 놓으면서 자, 이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같이 아, 그러니까 사건이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날을? 그 날의 마지막 밤에 일어나요. 마지막 밤이라는 게 그러니까 2일에 3일은 넘어가는 사이라는 거. 네, 맞아요. 넘어가 사이. 그러면은 2일에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3일 시작할 때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2일이 끝날 때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중에 그 날짜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날짜 중에 일어나요. 날짜 안에서 일어나요. 날짜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실행되는 거는 다음 날 갈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모를 것 자, 같은데. 하루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네.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진행돼요. 네. 아침, 마스터가 예고를 해요. 네.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 아침일 때 그날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인지 말해줘요. 근데 이게 난이도를 그냥 평범하게 하면, 어렵게 안 하면 네. 미리 여기서 다 깔아놓고 시작하거든요. 네.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뭐 3일날 자살이 일어나는 칩시다. 아, 그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 자살이 있어요. 네, 시나리오 시작할 때 여기서 네. 그날 자살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시작해요. 그게 또 근데 자, 질문. 근데 굳이 내 말은 사건 내용까지 말고 사건이 일어난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죠. 내 말은 그러니까 사건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사건 내용을 알려줬잖아요. 내 말은 사건이 며칠 날 일어난다 정도만 알려주면 그거는 원래 가르쳐 주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거를 합의하라는 아니, 근데 합의한다는 아니,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기리 형님 말은 무슨 사건만 일어난다 그날에 정확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말하지 말자 그렇지, 이걸로 그렇지. 지금 합의를 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알려주고 당연히 알려주죠. 이미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언제 모릅니다. 보내릴지 알고 가자는 자, 계속 설명을 일단 끝까지 할게요. 지금 얘기가 지금 완전하게 갑니다. 아침까지 설명했죠. 아침에 예고를 해줘요.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해줘요. 무조건적으로 그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날 사건이 일어난다.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까지는 그게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잠깐만요. 그게 달성되는 순간 즉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미 조건이 난이도에 달성됐다. 따라서. 아, 달라요 또? 그리고 적혀 있는 대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건 제가 난이도 설명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아침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점심 카드를 놓습니다. 각자 이제 행동하는 카드들을 놓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 능력들을 사용해요. 밤 사건이 일어나요. 끝나고 다음날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하루는 총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잘 넘기시나요? 네, 설명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 크게 난이도가 바뀌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시작할 때 시작하면 게임을 시작하면 첫 루프를 시작할 때 3일째 자살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 더 어렵게 하면 3일째 사건이 일어나요. 나그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 끝까지 얘기해줘요. 매일매일 조건 달성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네, 각본에 정해져 있어요. 아, 맨날 일어나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째. 각본만 이걸 바꿀 수 아. 없고 어길 수도 없고 고정적으로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모르고 가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날짜가 언제일지도 모르고? 네, 아니요, 날짜는 말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해주는데 이게 어려운 난이도예요? 이렇게 아니, 자, 다시 아예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고 무조건 얘기는 해줘야 되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난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종류지는 얘기 안 해주고. 종류 말해주고 그냥 사건만 말해주고. 잠깐만 말해주는 게 이게 어려운 난이도.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더 어려운 난이도 안 깔아요. 그러니까 안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일어날지도 모를 수가 그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게임 진행하다 아침에 도달하는 그 날에 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인지까지는 얘기해줘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고 여기 무슨 사건인지 말 안 줬는데 그날 아침에 도달하면 어떤 사건인지까지 얘기해줘요. 어떤 사건인지까지 얘기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그 다음에 더 어렵게 하면 어떤 사건인지 말 안 해주고 여러분이 겪고 나서야 네. 벌어지고 나서야 무슨 사건인지 알아주고 네. 이게 진짜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이거는 비극적 결말을 갔을 때 룰 X, Y 맞추고 사건이랑 역할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건 안 맞춰도 돼요. 역할만 맞추면 됩니다. 사건 안 맞춰도 사건은 돼요. 전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데 그거 진짜 이 난이도 조절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게임이 고이다 보이면 진짜 나중에 진짜 고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맞추거든요. 게임은 게임 너무 쉽다. 야 좀 더 어렵게 만들어봐 이러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하는 거고. 근데 튜토고 사실은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난이도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합의예요. 더 어렵게 하고 싶어도 튜토는 있고 게임을 어렵게 하고 싶어도 나중에 하면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난이도를 하고 한 판 해보고 다음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게요. 네네네. 다 합의하고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잘 질문해 주신 것처럼 각본에 정해져 있어요. 무슨 사건인지.
3일째 자살이 벌어졌고 자살의 범인은 한 명이다. 모든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이고 어떤 말해줘요. 그런데 그 범인에게 불안 관계 이상만큼 불안 토큰이 뿌려져서 그 범인이 불안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날에 반해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살이었다 치면 범인의 불안 관계만큼 불안 토큰이 올라가서 범인이 불안 상태면 자살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범인이 누군지도 각본에 정해져 있고 바꿀 수도 없어요. 각본과는 기본적으로 각본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갈 뿐입니다. 그럼 자살일 때 한 개 질문. 범인이 만약 불안 토큰 2개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건은 안 일어나요. 그냥 안 넘어가요. 일어나? 네, 일어나고 자세히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밤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불안 상태가. 심지어 불안 상태가 누가 잘 일어나서 얘가 불안 상태잖아요.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얘는 범인이 아니니까 넘어가요. 자기죠. 저희가 승리죠. 그렇죠. 그렇게 생긴 거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만약 자살이라고 했을 때 얘가 범인이면 얘가 불안 토큰 2개가 있는 게 우리가 안 좋은 거네요. 범인한테 불안 토큰 2개가 있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범인이었을 때. 네, 네.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조건은 뭐 결과적으로 여러 패배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배니까. 오케이. 그 차이인 거죠. 어쨌든 이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고 다시 이제 라운드 순서에 대해서 돌아가서 라운드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라운드 순서 아침 얘기했죠. 예고를 드립니다. 점심 카드를 모아요. 자, 여기서 이제 카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분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카드는 다 동일한 종류를 갖고 있어요. 자기 카드랑 다른 상대랑 다 동일한 종류를 갖고 있고 각본가만 다른 종류의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각본가가 어떤 종류의 카드를 들고 있는지는 이 표의 우측 상단에 보면 각본가 카드 종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의 중요한 점은 각본가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인물에 이렇게 카드를 내려놓고 먼저 내려놔요. 각본가가. 대충 이렇게 내려놨다 칩시다. 그 다음에 리더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하나씩 내려놔요. 이때 조건. 다른 주인공이 내려놓은 등장인물이나 장소에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각본가가 내려놓은 거는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겹쳐서 못 내려요. 그리고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 종류 딱 장소의 종류 딱 장소의 카드 놓는 거는 꺾어서 장소에 놓는 거 꺾어서. 네, 구분하기 위해서 꺾어서 놓고 등장인물의 카드를 놓는 경우에는 겹쳐서 저는 예를 들어서 2개 모으는 거 이렇게 놓는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동일 인물한테 카드를 여러 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주인공 무조건 한 장만 올릴 수 있다. 네, 모든 주인공 그리고 한 장만 올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겹칠 수도 없고. 네. 각본가는 2장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봉은 안 돼요. 무조건 한 장. 장소가 됐든 여기 됐든 무조건 한 장. 근데 각본과 주인공은 서로 다른 편이기 때문에 네. 각본가 올려놓은 거에 주인공을 올려놓을 수 있다. 네, 네, 이 네. 차이가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려놔도 칩시다. 그 다음에 딱 까면서 처리를 해요. 자, 근데 이때 이제 까는 순서가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원하는 거 그냥 처리하면 돼요. 다만 동일한 처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아이돌에게 이렇게 깔아놨다면 둘 다 동시에 공개하고 네네. 동시에 처리해야겠죠. 이동이 있어요. 이동은 겹쳐집니다. 이동 밑에 보면 겹쳐서 처리 평가 있어요. 좌우 이동이랑 위아래 이동 겹쳐지면 대각선 이동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동표가 다 있어요. 일단 처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동에서 중요한 거는 등장인물들마다 이게 이제 우측 상단에 배치 장소, 얘는 이제 배치 장소에 불 들어와 있으니까 도시에 배치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각이 있고 이게 위치예요. 도시 쪽에 불 들어와 있어서 도시에 배치한다. X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네. 학교로 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위치에 남아요. 원래 위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원래 위치라는 게 그 지금 존재하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위치. 현재 있는 스타트할 때 위치가 아니고. 네, 아, 원래 현재 위치. 자기 현재 있는 위치. 이동만 못 한다는 거죠. 이동 쉽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동이 무효가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사에 있었으면 학교로 가면 그냥 그대로 신사에 네, 나온다. 그 이동 무효가 된대. 운영 같은 경우는 도시 이동 못하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잘 운용하면 뭐 막을 수도 있고 막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까면서 카드를 다 처리하고 다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점심이었고 이게 저녁으로 넘어갑니다. 저녁 때는 능력들을 사용해요. 가장 먼저 각본가가 먼저 능력을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주인공 측이 능력을 사용해요. 네. 주인공 측은 근데 이때 능력을 사용할 때 리더가 많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사용 여부는 리더가 결정을 하고 5능력마다 하나씩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돌은 2가지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2개 다 달성했잖아요. 예를 들어 5가 4 이상이면 2개 다 달성한 거거든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하나 능력당 하나 쓸 수 있는 한 능력당 한 번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마다 1회용 능력이 있어요. 루프당 한 번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1대 있나? 네, 이런 식으로 루프로 한번. 그래서 네, 1/L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여주시면. 나중에 카드 들고 와서 맞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보여가지고 카드가 네. 그다음에 밤입니다. 밤에 사건 일어나요. 사건 달성했으면 처리하고 마스터가 이제 갑본가 처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끝입니다. 그럼 다음 날 똑같이 봐. 심야 리더 교체 할 수 있죠. 아 맞아요. 리더 교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 다음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딱 돌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루프가 됐잖아요. 루프가 되어버렸으면 이렇게 또 루프가 끝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프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날 때도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고 일단 마지막 추리 여러분 다 이제 협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발언권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결국 자기 마음인데 리더한테 발언권을 주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하는 건데 전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쪽으로 합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고 그다음 하는 질문 있지. 튜토리얼 첫 번째는 다 얘기해도 되는데 룰에 대한 질문해도 되고 딱 하나만 금지 사항이 있어요. 저 이거 놓을게요. 저 여기 이 카드 놓을게요. 저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전략적인 협의는 금지. 그게 안 된다. 행동에 대한 거는 상의할 수 없다. 네, 다만 룰에 대한 질문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임에서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것도 불가능해요. 어쨌든 서로 협의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연출적으로는 각본가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일종의 유희거리로 여러분들을 날려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룰을 어긴다? 그럼 각본가는 거부해서 즉시 판을 배짱낼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궁금한 게 내가 옛날에 얘기 듣기로 루프 끝나면 그때 상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패배를 한번 했잖아요. 네. 시간의 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각본가가 듣는 과정이 듣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다 상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낸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 전략을 짜고 그다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룹에서 여전히 그런 전략적인. 근데 이제 각본관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또 예상을 자기 나름대로 뭘 하겠지. 근데 보통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막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최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스택을 쌓아야 되잖아.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더 일찍 자산. 튜토리얼은 아니겠지. 튜토리얼은 막날이겠지만 아마도. 왜냐면 사건이 보면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보면 사건이 더 늘어나거든요. 사건마다 그냥 1일차에 일어나게 만들어서 사건을 내고 막 그래요. 사건이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동일한 사건은 네. 한 사건당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랄까 나는 메인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네.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나리오 난이도에 따라서. 사건은 무조건 일단 이 튜토리얼에서는 한 번만. 배우기용.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게 우리는 몇 번 못 해봤지만 혹시 여러 번 해봤어요? 저는 일본판으로 엔딩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봤죠. 그러면 우리한테 좀 조언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동료를 믿으세요. 그 말밖에 못해요? 동료를 탓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을 안 풀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거는 누가 잘못했냐 이게 합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런 걸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파악하는 방법, 요령 같은 건 없어요? 하다 보면 보이게 돼요. 그걸 알아나가는 거 하나의 재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근데 다 말씀해 주시면 원하면 다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재미를 좀 버리는 행동이라서. 아, 그래요? 그 일종의 온라인 게임 같은 거나 PC 게임.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서 알아가야 된다. 컨텐츠를 이제 공략으로 찾아보고 이제 그냥 소개하는 게 있는데 원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가는 것도 이 게임이 재미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추리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 전체를 파악하고 하면서 머리 전체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요령이 있으니까 사실 나도 이걸 해보니까 요령이 있으면 조금 뭔가 파악하기 쉽지 않는데. 한번 해보고 자기가 특별한 오케이 거 같아. 갑시다 그러면. 그거는 근데 저는 이거 근데 마크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편한 거나 해요. 테마적으로. 그러니까 한 팩을 가져가면 돼. 똑같은 내용이라서. 공략법이 있긴 했는데요. 네. 공략법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플레이하다가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네. 찾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저는 알아보는 쪽을 권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자유도가 높으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겁나 어렵더라고. 네, 어려워. 나는 머리 터질 것 같아. 나 재밌을 것 같아.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빡세요. 저희는 쉬운 난이도로 시작하는군요. 쉬운 게 보통 난이도 이 게임 쉬운 난이도 없어요. 보통이에요. 뭐 이 알겠습니다. 게임은 쉬운 건 없어요. 제일 낮은 난이도 이거보다 없어요. 더 어려워. 가봅시다 그러면. 보고. 그럼 특수 게이지는 이번에 사용 안 하는 거네요. 네. 오케이. 그거 어렵거든요. 오케이. 지금 어디에 놓는다 말고는 대화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네. 편하게 룰 질문도 하시고